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확실성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이 종착역을 향해 나아가지만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죽음을 목격할 뿐 죽음을 경험한 당사자의 증언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가장 확실하면서도 가장 미스터리한 역설 그 자체입니다. 철학의 역사는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물음에 대한 응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리거나 영혼불멸설, 혹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무로 규정하려 했습니다. 소멸설. 현대 철학에 이르러 이 질문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의학 기술의 발달은 죽음의 순간을 정의하는 것 자체를 철학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심장 정지가 죽음인가? 아니면 뇌의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정지하는 뇌사가 진정한 죽음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의학적 정의를 넘어섭니다. 만약 나라는 존재가 나의 의식, 기억, 인격의 총합이라면 뇌의 기능이 멈춘 순간 나는 이미 소멸한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죽음을 정의하는 문제는 곧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을 몇 가지 핵심적인 철학적 쟁점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철학에서 죽음을 다루는 가장 고전적인 논쟁은 영혼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 즉 소멸인지 아니면 다른 상태로의 이행인지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대표적인 이원론 철학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본질이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불멸하는 영혼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게 육체는 영혼이 잠시 머무는 감옥과도 같았으며 죽음은 비로소 이 감옥에서 벗어나 순수한 이데아의 세계로 귀환하는 해방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이후 데카르트를 거쳐 많은 종교적, 철학적 사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됩니다. 반면 현대 철학의 주류적 입장 중 하나인 물리주의 또는 유물론은 이러한 이원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예일대학교의 셸리 케이건 교수와 같은 많은 현대 철학자들은 나라는 존재가 뇌를 포함한 육체의 물리적 활동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즉, 영혼이라는 비물질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의 의식과 인격은 복잡한 뇌의 생화학적 작용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죽음은 명확합니다. 뇌 기능이 멈추고 육체가 소멸할 때 나의 의식과 존재 역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정지합니다. 죽음은 소멸이며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음만이 존재합니다. 만약 죽음이 완전한 소멸이라면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인류 지성사의 가장 도발적인 논증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의 논증은 주체 부재의 논증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어떤 것이 나에게 나쁜 일이 되려면 내가 그것을 경험하는 주체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고통, 슬픔, 불행은 모두 내가 그것을 겪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상태에서 나라는 주체는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나는 죽음이라는 상태를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나에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의 제자인 루크레티우스는 이를 대칭성의 논증으로 보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 영원한 비존재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죽음 이후의 비존재의 시간을 유독 두려워해야 하는가? 태어나기 전의 무와 죽은 후의 무는 대칭적이며 둘 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후 세계에 대한 미신이나 비이성적 두려움에 불과했습니다. 에피쿠로스의 논증은 논리적으로 강력하지만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을 비극으로 여기며 죽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현대 철학은 에피쿠로스의 논증을 반박하며 왜 죽음이 우리에게 나쁜 것인지를 설명하려 시도합니다. 그 핵심 개념이 바로 박탈 이론입니다. 뉴욕 대학교의 토머스 네이글 교수 등이 정교화한 이 이론에 따르면 죽음이 나쁜 이유는 죽음이라는 상태가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이 나쁜 이유는 죽음이 우리에게서 삶의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의 부재 또는 박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더 살았더라면 경험했을 사랑, 우정, 지식의 기쁨, 성취감, 아름다운 풍경 등을 죽음이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립니다. 셸리 케이건 교수의 비유처럼 영원한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것이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그것이 끔찍한 불행인 이유는 삶의 모든 가능성을 박탈당하기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죽음은 바로 그 궁극적이고 영원한 박탈입니다. 따라서 에피쿠로스의 말대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는 못하더라도 죽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미래의 삶을 앗아간다는 점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큰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죽음의 정의와 해악에 관한 분석 철학적 접근이었다면 철학의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인 실존주의는 죽음을 삶의 의미와 연결합니다. 마르틴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단순히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닥치는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존재 방식 그 자체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의 실존을 죽음을 향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이며 피할 수 없는 확실한 가능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확실성 앞에서 불안을 느끼고 이를 외면하려 합니다. 그들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라며 일상적이고 피상적인 삶 속으로 도피합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 죽음의 가능성을 용기 있게 직시하고 선취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본래적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즉, 나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나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의 자각은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한한 삶의 매 순간을 가장 치열하고 의미 있게 살도록 추동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철학은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이상학적으로는 소멸이거나 혹은 관문일 수 있으며 윤리학적으로는 에피쿠로스의 주장처럼 아무것도 아니거나 혹은 네이글의 주장처럼 가장 큰 박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존적으로는 하이데거의 말처럼 우리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결국 우리가 죽음에 대해 묻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기 위함입니다. 죽음이라는 검은 거울은 삶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비춥니다. 한국의 여러 철학 연구에서도 강조하듯 죽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이 거대하고 무거운 질문 앞에서 사유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철학적 소명이자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자세일 것입니다.